221.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 1, 루트 2, 루트 3, 그다음 2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냈더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수직선 위에서 A와 B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A와 B 사이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개수를 이렇게.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줬죠? 1, 2라는 뜻은 자연수 1과 2 사이에 이렇게 양의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개수는 두 개. 2와 3 사이, 여기 자연수 두 개, 2와 3 사이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양의 제곱근 개수는 4개, 이렇게 4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수 2028과 2029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양의 제곱근이 몇 개냐를 물어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출제한 분의 의도는 2028 정도, 2029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수십 개의 제곱근은 계산할 만하지 않아? 한번 계산해봐 라는 문제인가요? 그런 의도의 문제인가요? 직접 계산하는 겁니까?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런 문제 이게? 아니잖아요. 규칙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숫자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서 이것도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발견적 추론을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근데 이랬었네요. 1과 2 사이에는 2개, 2와 3 사이에는 4개, 3과 4 사이에는 뭐가 있죠? 루트 10부터 루트 15까지 6개가 있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4와 5 사이에는 루트 17부터 루트 24까지 8개가 있어요. 규칙을 찾아야 돼요. 이 정도면. 여기는 2는 2 곱하기 1을 쓴 것 같고, 여기는 4는 2 곱하기 1을 썼고, 6은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무슨 규칙이죠? n, n 플러스 1. 이게 숫자 하나씩 커지니까 앞에 하나 작고 뒤에 하나 크고. 이런 규칙이라면 답이 뭐란 얘기예요? 2 곱하기 n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숫자 1, 2, 3, 2는 무조건 곱해져 있고 1, 2, 3, 4는 앞에 있는 숫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n자리 대신에 2028. 얘는 2 곱하기 2028. 네, 4056. 이렇게.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x가 루트 5 이상, 루트 19 이하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구하시오. 정수 x의 개수는 2개이다. 루트 5면 루트 4인 2보다는 크고 루트 3인 9보다는 작고 루트 19는 루트 16인 4보다 크고 루트 25인 5보다는 작죠. 그럼 루트 5는 여기쯤에 있을 테고 2와 3 중에 누구에 더 가깝습니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루트 19도 여기쯤에 있을 것 같죠. 자, 이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2개이다. 맞는 말이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 3과 4 2개 들있으니까 정수는 맞는 말이다. 1번은 일단 답. 2번 유리수의 개수는 유한하다. 이 두 숫자 사이에 있는 유리수의 개수, 무리수의 개수, 실수 개수는 무한한 거죠. 개수를 셀 수 있지 않아요. 틀렸네요. 얘도 13개 틀렸죠. 무한히 많습니다. 실수 x의 개수도 무한히 많죠. 네, 답은 5번. x에다 루트 3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조건을 만족한다. 저기다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x에다 루트 3 플러스 1을 대입해요. 이게 성립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루트 3은 대략 1. 얼마 거기다 2를 더한 숫자니까 3. 얼마 가능하죠. 3. 얼마면 여기 있는 숫자니까 루트 5와 루트 9 사이에 있는 숫자이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를 그렸어요. AC와 AP의 길이가 서로 같도록 수직선 위에 점P를 정할 때 점P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한답니다. A와 4 사이에 있는 수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수직선에 무리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중요한 게 중심 방향 막대의 길이죠. 이 막대기가 돌아서 내려온 거니까
이 막대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 있는 A라는 위치는 마이너스 2, 오른쪽 플러스 막대의 길이 피타고라스죠. 하나, 둘, 셋, 넷. 한 칸 길이 4. 제곱하면 16. 여기 한 칸 길이 2. 제곱하면 4. 그럼 얘는 루트 20이네요. 16 플러스 4니까. 루트 20은 2루트 5죠? 이 정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잖아요. A의 위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이다. 그렇다라는 거죠. 안 바꾸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루트 20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자, 이 숫자의 크기를 대략 알아야 되는데 루트 20은 루트 16인 4보다는 크고 루트 25인 5보다 작으니까 4. 얼마죠. 그럼 4. 얼마에서 2를 뺀 거니까 이 A라는 숫자는 2. 얼마가 되겠네요. 그럼 2. 얼마와 4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루트 3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건 1. 얼마니까. 지금 A와 4 사이인데 A는 2보다는 크고 여기 어디가 A가 있는 거죠? A 4는 여기 있고요. 4이니까 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범위 있는 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루트 3은 당연히 저기 안 들어갈 테고 2분의 7, 3.5는 들어가겠죠. 얘는 들어가요. A 플러스 1, 2. 얼마인 A 값에다 1을 더하면 3. 얼마가 되니까 이것도 들어가겠네요. 2분의 2면 2. 얼마를 2로 나누면 뭐 1.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요? 1. 얼마에서 1을 빼면 0. 얼마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마이너스 A 플러스 7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붙여요.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2. 얼마 거기다 7을 더하면 얘는 4. 얼마가 되죠. 넘어가죠, 이 범위를. 정답은 니은 디귿 이 두 개만 정답.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 루트 3n, 루트 5n이 모두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랍니다. 이것도 저번에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무리수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유리수의 개수를 세는 게 유리하죠. 이유는 루트 안의 제곱수가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면 이게 루트를 벗고 바깥으로 나오면 특히나 또 n이 자연수니까 루트 자연수의 제곱이 되면 이게 벗고 나가면서 이제 루트 없이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되니까. 근데 제곱수인 숫자보다는 제곱수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리수로 나타나는 숫자보다는 무리수로 나타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유리수의 개수를 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인 거죠.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되겠네요. 루트 n이 유리수가 된, 지금 우리는 다 유리수를 찾는 겁니다. 네, 루트 n이 유리수가 되려면 따라서 n은 제곱수죠. 이런 어떤 자연수의 제곱. 그럼 50 이하의 n이 자연수인데 50 이하의 제곱수니까 어디까지예요? 500 이하의 제곱수니까 n은 어디까지? n은 1되고 2의 제곱인 4되고 3의 제곱인 9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예요? 어디에? 이게 20의 제곱이 200이잖아요. 400이잖아요. 21의 제곱은 500을 안 넘죠? 근데 22의 제곱은 이것도 1을 안 넘네요. 23의 제곱은 넘겠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제 22개. 루트 n이 유리수가 되는 숫자는 22개. 그 다음 루트 3n이 유리수가 된다는 뜻은 저 안에 들어있는 n값은 3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꼴이겠죠. 그럼 그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어디까지 될까요? 저걸 3으로 나누면 160 그럼 3 곱하기 13의 제곱 169잖아요? 거기다 3 곱하면 넘어가죠? 네, 12의 제곱까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500을 안 넘어가요. 그럼 총 12개. 그 다음에 루트 5n
이게 제곱수가 돼야 유리수가 될 테니까. 그럼 안에 들어있는 n값은 5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골. 그럼 그때 만족하는 n값은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5 곱하기 10의 제곱까지겠죠? 이걸 5로 나누면 500을 5로 나누면 100이 남고 그럼 이 숫자가 100 이하의 수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10의 제곱까지 총 10개. 그럼 따라서 1부터 5까지 500개 자연수의 개수 중에 루트 n이 무리수가 되는 유리수가 되는 숫자 22개 빼고 루트 3n이 유리수가 되는 12개 빼고 루트 5n이 유리수가 되는 10개 빼고 그럼 나머지는 다 무리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 안에서 겹치는 거 없나요? 그러면 겹치는 건 없겠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수를 제곱한 숫자들이고 얘는 자연수의 제곱에 3을 곱한 숫자고 여기는 자연수의 제곱에 5를 곱한 숫자라 겹치는 숫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빼기만 하면 되겠네요. 빼면 얼마인가요? 400.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44 빼면 56. 456개가 정답이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두 정사각형의 수직선 위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죠. PQ를 정하고 Q에 대응하는 숫자가 루트 2-3일 때 점 P에 대응하는 숫자를 구하시오. 이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점 Q에 대응하는 숫자는 -3 플러스 루트 2로 쓰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Q가 여기 있는데 Q는 이쪽 막대기가 돌려서 내려온 숫자이며 그 막대기 중심이 결국 -3이 있다는 뜻이죠. 그 한 변 길이 1짜리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혹은 한 변 길이 1인 직각이등변의 빗변 길이는 당연히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너무 많이 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3에서 양수만큼 오른쪽으로 플러스 루트 2만큼 넘어왔으니까 Q는 이렇게 표현됐으니 C값은 -3이에요. 그럼 따라서 F값은 -2죠. F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이 막대기가 이렇게 돌려서 여기 있는 P를 찍었으니까 막대기 중심인 -2가 중요해요. 점 P의 좌표는 -2 그리고 왼쪽으로 마이너스 남은 건 이제 막대기 길이. 막대기 길이 구하려면 이제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가 필요하죠. 여기 1, 여기 2. 얘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1. 거기다 루트 씌운 값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네요. 점 P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5에 대응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몇 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 그림은 수직선 위에 넓이가 3, 2, 5인 정사각형 PQR에 이게 붙여서 놓은 거죠. 점 A에 대응하는 수, 점 B에 대응하는 수, 점 C에 대응하는 수. 각각 여기 숫자에 대응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넓이 값을 알아야 되니까 넓이를 표현해 볼까요? 넓이 값이 얼마였냐면 3, 여기 2, 여기 5예요.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를 제곱해서 3, 2, 5가 나온 거니까 한 변 길이는 이 3과 2와 5의 제곱근이겠죠. 그럼 이 길이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 길이죠. 이 길이 루트 3이에요. 이 길이 루트 2예요. 이 길이 루트 5.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루트 3이라는 길이만큼 왼쪽에 있는 점이니까 A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 B라는 점은 -2라는 점을 기준으로 반대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거기에 점 B가 있는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2. 점 C는 이 B라는 점에서 다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갔죠. 근데 B라는 점이 얘였기 때문에 -2 플러스 루트 2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더하기 길이 루트 5만큼 이렇게. 근데 이건 덧셈이 안 되니까 루트 7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같은 동량이 아니죠.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그림과 같이 AB, BC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저 길이는 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굴리는 거죠. 굴려서 이런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굴렸을 때 점 C에 대응하는 수가 1이랍니다. 여기. 자, 이럴 때 이 C'에 해당하는 점의 위치는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이러려면 각각의 변 길이 알아야 되죠. 이 길이는 한 변 길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이고 얘도 1이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굴려요. 그럼 굴리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이렇게 A가 반지름처럼 쭉 내려가서 여기 수직선에 걸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직각이등변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A에 도달하겠네요. 여기 이제 B가 있는 원모겠죠. 그 다시 얘를 이렇게 세우듯이 선분 AB가 다시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세우듯이 이렇게 세워요.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A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죠. A 프라임, 여기 A 프라임이네요. A1이라고 합시다. A1이라는 점의 좌표는 1에다가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덧셈된 값이죠. 근데 이 길이가 루트 2였으니까 A1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 다시 C1은 C 프라임은 A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냐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지금 1인 상태라 2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A1 값이 1 플러스 루트 2였기 때문에 거기다 2를 더하면 얘는 3 플러스 루트 2. C 프라임은 3 플러스 루트 2라는 점의 위치가 나오죠. 자, 두 정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루트 13과 B 마이너스 루트 13 사이에 있는 정수가 4개일 때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시오. 이게 좀 어렵네요. 우리가 대략 루트 13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루트 13은 루트 9인 3보다는 크고 루트 16인 4보다는 작죠. 대충 3점 얼마 이 정도 되는 소수입니다. 근데 A에서 루트 13만큼 더 오른쪽으로 B에서 루트 13만큼 왼쪽으로 간 겁니다. 3점 얼마만큼 왼쪽으로. 근데 여기 크기가 나와 있죠? A 플러스 루트 13과 B 마이너스 루트 13을 비교해보면 B 마이너스 루트 13이 더 오른쪽에 있는 더 큰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정수가 4개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A 플러스 루트 13이 있어요. 그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수가 하나, 2개, 3개, 4개 정수가 있고 이제 여기 어딘가에 B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돼야 정수가 4개가 들어오겠죠. 자, 이랬을 때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형태로 봐서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일 가능성이 높죠. 뭐 정확히 일단은 무리수가 맞네요. 두 정수 A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예요. 그 무리수에서 무리수를 빼면 이 구간의 길이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 구간의 길이 안에 정수 4개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뭔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이 숫자를 뺐을 때 얘랑 얘랑 빼기게 되면 뭐 루트 13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남기 때문에 B-A 값을 직접 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뭐를 조사했어야 되냐면 이 말을. 이 문제 핵심은 두 정수 AB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어딘가 있겠죠. 그럼 A는 어디 있냐면 A 플러스 루트 13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치? 근데 왼쪽 어느 정도에 있냐면 A 플러스 루트 13에서 루트 13을 빼면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루트 13은 대략 얼마라고요? 3점 얼마예요. 그치? 그럼 A와 A 플러스 루트 13 사이에는 정수가 몇 개 있나요? 3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13이잖아. 이만큼 길이가 루트 13이죠. 근데 루트 13은 3점 얼마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A와 A 플러스 루트 13 사이 거리가 A 플러스 루트 13 사이가 루트 13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정수가 3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되니? 이 거리가 루트 13이 돼. 루트 13은 3점 얼마니까 이 길이 안에 3점 얼마라는 길이 안에 당연히 정수가 3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수가 3개가 들어갈 거는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그 다음에 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3점 얼마 이런 느낌.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B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는 B 마이너스 루트 13과 B까지의 거리는 루트 13이에요. 그럼 이 안에 정수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3개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거리가 루트 13이니까 이 안에는 3점 얼마라는 거리를 갖게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정수가 3개가 포함되겠죠. 이렇게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점 얼마. 그래야 3점 얼마가 나오니까. 이거를 왜 조사했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만약에 1이 있고, 여기 만약 5가 있어요. 그럼 1과 5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몇 개 있어요? 2, 3, 4, 3개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이 거리가 좀 멀어지면 일일이 세는 건 불편하죠. 이 안에 2 있고, 3 있고, 4 있어서 3개가 있는데, 계산 좀 편하게 하는 방식은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왼쪽에 있는 정수점을 빼면 4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뺀 두 구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는 4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는 정수 개수 구할 때는 다시 여기서 답이 3개 나와야 되니까 하나를 더 빼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것도 B와 A 사이에 이 거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왜? 이게 B-A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B-A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B-A는 여기 있었죠? 정수에서 정수를 뺀 거잖아. 그렇지? 정수에서 정수를 뺀 거죠. 이 정수에서 이 정수를 빼면 답이 얼마예요? 답이 잘 봐. 이건 반대로 계산해야 돼. 이 정수에서 이 정수를 빼면 4지. 그렇지? 5-1은 4잖아. 근데 만약 이 정수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 정수가 얼마인지 모르면 뺀 값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점의 개수에다가 반대로 1을 더해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 정수 개수는 3개였잖아요. 3개에다 1 더하면 5에서 1을 뺀 4가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는 B하고 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둘을 뺀 값이 얼마인지도 몰라.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알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점의 개수는 몇 개죠, 지금? 이쪽 3개, 이쪽 3개, 이 사이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4개. 총 몇 개? 10개의 정수점의 개수가 있죠. 그럼 이거네요. B에서 A를 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접 숫자를 알면 빼면 되지만 모른다면 그 안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에다가 1 더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정수점 개수가 10개, 거기다 1 더하면 실제로는 11이라는 값이 나타나요. 자, 이 꼴이 꽤 유명한 문제였죠. 왜 그래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문제가 너무 정형화됐기 때문에요. A, B의 곱을 원하는데 여기 A, B가 없거든요. 바깥에는 A를 루트 1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바깥에는 B를 루트 1으로 집어넣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루트 안에 원래 A분의 9B가 있었는데 A가 들어가면서 제곱이 돼서 들어가겠죠. 플러스 얘도 루트 안에 B분의 4A가 있었는데 B가 들어가면서 제곱이 돼서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서 문제에서 원했던 AB가 나와요. 9AB 플러스 여기도 루트 4AB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그럼 AB가 25니까 여기다 25를 대입하는데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이 나올 테고 루트 25 5의 제곱 플러스 4는 2의 제곱 곱하기 AB 25는 5의 제곱 이렇게. 그럼 15 플러스 10 정답은 2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루트 2는 1.414, 루트 20은 4.472일 때 루트 500분의 1의 값을 계산하랍니다. 유리화가 필요하겠죠? 얘는 5 곱하기 100이니까 10루트 5예요. 분의 1, 유리화를 합니다. 여기 루트로 곱하고 얘 루트로 곱하겠죠. 그럼 여기는 50분의 루트 5가 돼요. 써놓고 나만 써봤는데 루트 2와 루트 20을 알 뿐이지 우리는 루트 5를 알지를 못하는데? 루트 5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루트 5를 구하려면 저기다 루트 2나 루트 20을 이용해야 되는데 루트 20이라는 게 루트 5 곱하기 4죠. 여기다 루트 4만 곱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걸 루트 20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얘도 루트 4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루트 4는 2랑 같기 때문에 분모는 100이 돼요. 분자는 그냥 루트 20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이게 100분의 4.472 따라서 0.04472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n값을 계산하시오. 이건 분수가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각선 크로스 기억나요?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얘랑 곱한 값이 같습니다. 그걸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3, 3은 9가 되고 루트 안에 14와 n을 곱한 14n 얘가 7 곱하기 루트 162 이렇게 되겠네요. 그 161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일단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161을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누면 81. 81은 뭐의 제곱? 9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루트 9의 제곱 곱하기 2니까 9루트 2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9가 이렇게 하나 약분되네요. 이렇게. 그 남은 건 양변 n값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시다. 좌변은 14n, 우변은 7의 제곱 49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2.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1 남고 여기 7 남고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7이 남겠죠. 그래서 n의 값은 7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뭐 여러 가지 방법 있겠습니다만은 얘는 루트로 표현된 숫자들이 많고 루트 바깥에 있는 게 여기 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루트 안에 다 때려 넣읍시다. 24분의 14 곱하기 7분의 이게 루트 하나 들어가면 8이 되죠. 2의 제곱에다 2를 곱했으니까 8 나누기 9분의 2 이렇게 다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루트 안에 24분의 14 약분하면 얼마니? 2로 약분하면 12분의 7 7분의 8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남고 약분하면 3이 남고 답은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각각 5루트 2와 5루트 3인 두 원의 넓이의 합과 넓이가 같은 원의 둘레.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반지름 길이가 5루트 2짜리 또 다른 원이 하나 있고 얘는 반지름 길이가 5루트 3짜리 이런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의 넓이 합 일단 넓이들이 각각 필요할 테니까 넓이를 계산합시다. 5루트 2 반지름의 제곱 파이 여기는 5루트 3 제곱 파이 그럼 이 넓이는 25에 2를 곱하면 50파이 이 넓이는 25에 3을 곱하면 75파이 그 넓이의 합치면 얼마냐? 125파이 그 넓이의 합과 125파이라는 넓이와 넓이가 같은 원이 있답니다.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넓이가 125파이예요. 이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당연히 반지름 필요하잖아요. 반지름. 그럼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였더니 125파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파이 지워져 버리고 r 값은 루트 양의 제곱근 루트 125 얘는 5루트 5 그럼 반지름이 5루트 5인 원의 둘레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되죠. 반지름이 5루트 2니까 지름은 10루트 2 거기다 파이를 붙이면 이 원의 둘레가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3개를 붙였더니 저는 직사각형이 나왔죠. BD의 길이가 6루트 5일 때 AD의 길이를 계산하시오. 이거는 어차피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6루트 5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이 높이의 값을 x라고 쓴다면 이 밑변의 값은 x가 3번 더 셈된 3x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 쓰면 돼요. 이변의 제곱 9x제곱 더하기 이변의 제곱 x제곱 하면 이변을 제곱한 값 36 곱하기 5랑 같다는 거죠. 이게 합치면 10x제곱이고 이게 36 곱하기 5잖아요.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2가 남고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36이다. 이렇게 약분이 18이 남죠.
x제곱이 18이므로 x는 원래는 18의 제곱권 플러스 마이너스 18인데 이게 양의 제곱권이겠죠? 변의 길이라. 그래서 루트 18. 루트 18은 3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선분 AD의 길이, AD의 길이죠? AD의 길이는 3x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다 3을 곱하면 9루트 2가 정답입니다. 건널비가 72인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이거는 오늘 꼭 익혀서 다음부터는 공식화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책이 어떤 거 있으면 중요하니까 좀 써놓도록 하세요. 이게 한 변 길이 A인 정육면체예요. 한 변이 A인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 x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죠. a제곱 더하면 2a제곱 거기다 루트 씌운 게 x니까 이 루트 2a제곱에 a는 바깥으로 나가고 2는 못 나오니까 a 루트 2 혹은 루트 2a가 돼요. 한 변에 루트 1을 곱하면 저기는 x 길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변 길이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그 한 변 길이의 루트 2배한 거와 같다. 오늘 이후로 이걸 헷갈리는 일은 없도록. 그 다음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여기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이 y라는 길이는 루트 3a랑 같아요. 정육면체 한 변 길이에 루트 3을 곱하면 정육면체의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방식은 이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여기는 x가 아까 루트 2a였죠. 그래서 y의 제곱은 여기는 루트 2a를 제곱한 루트 2a의 제곱 플러스 이변 높이죠? a를 제곱. 그럼 루트 2를 제곱한 루트 2a를 제곱하면 2a 제곱 더하기 a 제곱 3a 제곱. 따라서 y는 루트 3a 제곱인데 a 제곱에 a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루트 3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두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이것도 외우세요. 이것도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공식 중에 하나니까. 예전에 아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육면체, 정사각형 이런 거 말고 이제 정삼각형 한 변 길이 a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 정삼각형의 이 꼭지점에서 a까지 길이 얘가 두 글자로 높이가 되죠.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건 수능에도 나와요.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네, 이게 공식이에요.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그 다음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앞으로 자주 쓸 공식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 두 개 정삼각형 높이 넓이나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 이런 것들 구하는 것들은 설명 없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기억하셔야 되고, 높이를 구할 때는 왜 이런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 길이가 2분의 1 a거든요. 얘는 당연히 a가 되고, 피타고라 쓴 거예요. 피타고라 쓰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 넓이는요? 넓이는 여기는 밑변 길이 a에다가 높이 구한 거 곱하고 거기다 2로 나누면 정확히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은 필히 외우시고, 자, 건널비는 정육면체인데 건널비 어떻게 구하죠? 정육면체는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죠? 6개 있는 거잖아요. 건널비니까 정사각형 6개 넓이를 계산하는데 한 변이 a니까 정사각형 넓이는 a제곱, 거기 6개 있으니까 6a 제곱이 건널비의 총합이에요. 걔가 72. 그럼 a제곱은 12. 따라서 a 값은 루트 12. 2루트 3.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고 조금 했었잖아요. 정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한 변 길이에 루트 3을 곱한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2루트 3. 답은 6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림같이 대각선 길이가 7루트 6인 정사각형 ABCD의 변 AD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EAD의 높이값을 계산하시랍니다. EAD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거. 아까 좀 전에 했었던 정삼각형의 높이. 이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 결론은 한 변 길이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알고 싶다는 건데 이 길이 다 같으니까. 근데 이 길이는 다시 얘랑 같죠?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이제 같은 길이니까 x가 되겠네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피타고라스 쓰고 있는 거예요. 7 루트 6의 제곱 2x제곱 7의 제곱 49 곱하기 루트 6의 제곱 6 약분하면 여기 3 남고 그러면 x는 루트 49 곱하기 3 49는 7의 제곱이니까 7 루트 3 x값을 여기다 이제 변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 7 루트 3 2분의 7에다가 루트 3 두 번 곱하면 3이니까 7, 3, 21 그 정답은 2분의 21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것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한 변 길이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의 정확히 루트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개념. 45도, 90도일 때는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 빗변이 제일 기니까 루트 2배를 갖게 되는데 이 변이 만약 A고 이 변이 AB라면 여기는 A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이 변에 루트 2배를 한 거니까. 그럼 이것도 그렇죠. x라는 변길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7 루트 6이 나온다는 뜻이죠. 양변을 루트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x는 루트 2로 나눠라. 그럼 이렇게 약분되죠? 루트 3이 남죠. 7 루트 3. 뭐 알면 쉽고 모르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워낙 자주 나오는 또 개념이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혹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 길이를 구할 때는 1대 1대 루트 2라는 비례에 대한 변의 비례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C형 문제는 다음 시간상 다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C형 문제 오늘 좀 더 마무리 하시고 프린트 지금 받으신 거 몇 번까지 풀어져 있죠?